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가 나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세 총론을 먼저 보는데, 조세 총론은 여러분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뤄요. 그래서 조세 총론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고, 여러분들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고, 그렇죠. 어렵다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자, 나중에는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2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6회 시험에서는 뭐 2문제 나온 거 평상시 공부한 내용으로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그 바탕이 되어 있어요. 국세기본법. 그래서 국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이고, 또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국세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국세징수법, 또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방세 기본법, 이런 법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조세 총론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도 나와 있고, 이런 법령을 또 바탕으로 해서 조세 총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냐면 조세의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조세의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 조세의는 처음에 이렇게 1월 달까지만 조세의를 제가 간략하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세의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법을 공부하면서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교양 삼아서 한번 보는 부분이고요. 조세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이 조세 분류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도 배우고, 또 이렇게 특징들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금의 특징들을. 이 조세 분류는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세 분류가 처음에만 어렵지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니고요. 조세 분류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6회 시험에서 역시 요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 특별시세 아닌 거 골라라 나왔었죠. 징수 방법에 관한 것도 지문에 또 나왔었고, 또 강론에서도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징수 방법에 관련한 요 내용이 역시 또 26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 부분에서 또 문제가 지문에 또 깔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 방법에서 가산세라는 것과 오늘 배우게 돼요. 자, 가산금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문에 또 나왔었습니다. 징수 방법 중요하고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도 납부할 의무는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납세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일정한 경우에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가요. 그럴 때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또 제일 조세 총론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같은 우리 조세 채권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국세나 지방세 같은 이 세금,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예외도 있어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몇 번 됐었는데, 이 원칙에 관한 것이 26회 시험에서는 종합문제 속에서 징수 방법에 관한 이런 내용들과 또 이런 내용들 섞어서 출제된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지문, 늘상 제가 확인학습 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동영모의고사라든가, 또 뭐 문제집이라든가 마지막까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답을 또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여기 법령 내용 중에서 한 번도 출제가,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출제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출제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우리가 세법이 1차 과목이고 40문제가 출제되면 샅샅이 강의하고 공부하겠지만, 2차 과목에서 출제 문항수 비중을 봤을 때 이런 것까지 혹시나 하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출제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운에 맡깁니다. 그래서 거의는 뭐 이 부분에서 제가 평상시에 공부한 내용 속에서 저희 총론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은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찍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의부터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교재 238페이지 조세 기초이론 제1절 조세의 개념에서 조세의 정의가 나옵니다. 줄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조세의 이 부분 줄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법령에 조세의가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되지만 학자들이 조세란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씩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 게 왜 나와? 그런 거 내면 안 되지. 그래서 조세의 그냥 교양 삼아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줄글 필요도 없어요. 조세란 국가 지자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이 조세의를 쭉 풀어놓은 것이 조세의 특징,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역시 줄글 필요 없이 한번 읽어봅니다. 양가로 1번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인자를 과세 주체라고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세 주체는 반드시 국가 지자체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방세라고 한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 지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서 내는 자,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기세, 수도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공공요금이지. 그래서 조세는 반드시 어디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다. 양가로 2번입니다.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왜 조세를 부과하느냐. 자, 그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국가나 지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가장 1차적이고 본원적, 근원적 목적이고요. 최근엔 그런데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은 자, 2005년도에 부동산이 과열돼 있을 때, 과열기에 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건 조세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연필로 살짝 줄걷다가 나중에 뭐 형광펜으로 절대 줄걷지 말고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자, 국가가 재정 수입 조달하려고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어쩔 때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긴 있죠. 아니 말이야 그 멀쩡하다가 말이야 너무 그냥 과도하게 막 그냥 그 교통딱지 떼고 그런 걸 볼 때는 이거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갖긴 갖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은 항상 원리 원칙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가 그런 어떤 숨은 뜻이 있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떡하네. 자, 반드시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다 아니다? 아닙니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39페이지 양가로 3번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그랬습니다. 조세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재산세 같은 거,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지자체에 재산세를 시군구에 냄과 동시에 그 지자체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념 타올이라든가 비누라든가 한 장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공무원한테.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낸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오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도로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국가 같으면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특정의 공공 서비스와 대관계가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과는 구별된다. 사용료나 수수료는 반드시 사용료를 내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 반드시 또 수수료를 내면 그 특정 용역 일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냄과 동시에 직접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시면 돼요. 양가로 4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자 부과가 됩니다. 세금 과세 요건이 충족됐는데 나는 현 대통령이 아니면 현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세금 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과세 요건이 뭔지 참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법에 세금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법에 딱 규정되어 있으면 외워야 돼. 그런데 학자들이 대개 4가지로 세금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집 같은 데는 뭐 나와 있기도 하기도 하지만 자, 이것은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인지, 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지,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이따 또 배웁니다. 또 세율이요. 4가지를 분류하는 뭐 사분소리, 통솔적 입장이다 어쩌고요.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지금은 줄 긋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용어 계속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도 아니다. 조세는 사적자치 원칙이 폐지되고 확정된 주세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텨보세요. 그러면 그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공매 처분에 넘겨서 세금 다 가져갑니다. 강제적으로 이행을 합니다. 양가로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이 물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를 이행하는 이행의 방법은 자, 원칙적으로 지금은 화폐경제 시대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화폐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 거지.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서 얘기하지만 돼지 키우는 양돈업자가 있는데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돼지 중에서 튼실한 애들 3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 시군구 세무과 사무실에 3마리 막 꿀꿀대는 애들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와가지고 3마리 받으세요.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빨리 거슬러 주시고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돼지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돼지 키우고 있나?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세금은 또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이 일시불 납부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도. 자, 그 다음에 근데 아무 세금이나 물납할 수 있느냐, 또 아무런 물건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물납할 수 있고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요,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보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오늘 그래서 말 뜨죠.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 말 뜻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것은 25회 시험에서도 이건 출제가 됐던 건데, 여러분 지방세는 아까 3가지만은 제가 알려드렸죠. 오늘 다른 세금들도 이제 보게 될 건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에서 물납은요, 다른 세금은 안 되고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만.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요. X입니다. 그래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자, 물납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소득세 중에서 아까 종합소득세라는 거 있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 이런 종합소득세라는 거, 이런 것들은 소득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 양도세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조금 지금 보류입니다. 요 양도소득세 지금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데 요게요, 개정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현재까지는 우리 15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물납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5년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거, 아직 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제 입법 예고된 거 이제 이번 12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끝나면 이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에 이제 법이 바뀔 걸 예정인데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개정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되고 있었는데
요거 물납을 폐지하는 것으로, 물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물납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개정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무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이 크게 뭐 이해관계가 크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지금 법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1월 달에 강의할 때는 법이 바뀌어 있을 것이니까 그때 이제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정 예정이다. 물납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뀔 입법 예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보류입니다. 일단 자 오늘 이렇게만 하시면 되시면 말뜻만 오늘은 물납과 분할납의 말 뜻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뭐만 물납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 양도세는 요거 보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요. 그다음에 물납에 허용되는 세금이 법인세도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물납 허용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상속증여세도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을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상속인. 이 돌아가신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그랬을 때 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이게 뭐라고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살아생전에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로 무상 이전할 때 무상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무상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 그게 뭐라고요?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집중력이 벌써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수업 이제 진도나 아까 첫 시간 뭐 오리엔테이션이고 두 번째 시간 진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자 보시면 상속 증여로 취득했을 때와 매매로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달라요. 세금이 달라지고 또 상속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을 갖고 있다가 팔 때 하고 자, 매매로 취득해서 갖고 있다 팔 때하고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증여에 관련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내용을 우리가 배우긴 배우지만 상속세 자체와 증여세 자체에 대한, 법인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자, 27회 시험에 대한 우리 시험 공고가 나올 때 정식으로 이제 2월 달에 예비 공고 나오고 7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공고가 나올 때 이제 시험 범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단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 모두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출제되지 않는 우리 그런 세금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배우긴 배우지만 출제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가 요게 입법 예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요게 이제 개정 예정이다. 물납을 허용했었는데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물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세만 여러분들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제가 이제 잘 들으시고 저 속으로라도 따라하시고 제가 또 같이 소리내서 할 때는 소리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지문을 딱 물납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제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재산세만 이래가지고 25회 시험 때 교수님 그 목소리가 들려서 문제를 맞췄어요. 이런 수강생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공부를 이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 그 재산세만 허용되고. 자, 그러면 교재 239페이지 양가로 6번 두 번째 줄 보니까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와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는 개정 예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해놓고 돼지꼬리 땡겨서 양도세는 개정 예정. 물납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제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개정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이런 것들. 자,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강론에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말뜻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제2절 조세 분류입니다.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조세를 분류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조세를 분류하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 과세 주체. 아까 과세 주체에서는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고? 지방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관련 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지방세에서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국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 안 중요해요. 교양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도 있지만 예외도 알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요.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 예외가 되지만 알 필요 없고요. 이거 교양 삼아서.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학자들이요, 단일법주의 또는 통합법전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멋대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 등록면허세법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고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지방세 세금들이 몽창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법전주의, 통합법전주의 뭐 어쩌고 얘기합니다. 어떤 간에 지방세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작년 6회 시험 대비해서 작년 이맘때 강의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된다. 그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양이고 몰라도 되지만 이거는 꼭 알아두라고 그랬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고,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속해 있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은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고,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두는 게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올해 26회 시험에서 물어봤었죠.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했네요. 아까 했어요. 우리가 언제 배웠냐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시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금이요, 첫 시간에 배운 것은 딴 거 없어요. 첫 시간에 배운 것은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중요도를 출제 비중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럴 때 과세 주체 얘기해 드렸어요.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 배웠어요? 취득세, 특광도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오늘은 인문기초과정에서는 취득세, 특광도 요거만 알면 되고,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치구세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둘 다 도세인 것은 똑같지만, 자, 여기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예요?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이건 안 배운 건데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런데요, 나중에 오늘 이따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정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추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요 정도 여러분이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근데 예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옛날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인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지방세인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배운 거예요. 물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거예요. 저는
수업 이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알겠지만 저는 수업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거 쭉 복습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배우고 내용 배운 다음에 수업 말미에 그날 배운 것을 또 한 번 복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내용을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상기시켜 드려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그냥 아유 난 세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해도 이미 다 제가 복습을 시켜주니까 다 복습시켜주고 또 복습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수업만 들어도 됐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읽다가 또 물어볼 건데 자, 아까 배운 것 첫 시간에 배운 것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고개 들고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7회 시험 때 옛날에 나온 겁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몰라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몇 번입니까?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 물어봤으면 재산세 골라야 되는데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뭘 골라야 돼? 종합부동산세. 얘만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빡세형 문제로 되면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같이 고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만 골라야 돼? 자, 종합부동산세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다? 국세입니다. 제가 아까 그걸 설명 안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맨 마지막에 하려다가 그거 제가 깜빡했네. 이걸 안 했네, 제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했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걸 안 해버렸네.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이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이고, 이런. 항상 오늘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출제비중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과세주체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우리, 자, 부동산, 우리, 지방세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는 우리가 국세고요. 아까 출제비중 말씀드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까 제가 이걸 맨 마지막에 빼먹었네요. 이거 하고서 마무리했었는데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시에 부동산 팔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부동산 처음에 말씀드렸죠?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애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자, 다시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자, 어떤 겁니까? 그렇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자,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고? 지방세고. 그래서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를 자, 옳게 짝지어준 것.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못 봐가지고 어이없이 주는 문제인데 틀리는 그런 수강생들이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국세, 지방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국세냐 지방세냐를 구별할 수, 자,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자, 그것을 잘 보시는 다른 것과 묶어서 물어볼 때 그것만 잘 구별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왔지만 국세 세목들을, 지방세 세목들을 우리가 연락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걔네들 얘가 국세인 지방세인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국세 지방세로 그럴 때 이렇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240페이지입니다. 줄 글 필요가 없어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국세청이 담당하고요.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이 담당합니다. 여러분
하와이 섬을 우리나라가 수입합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 옆에다가 딱 놓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동산은 수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우리는 부동산 세법인데. 그러니까 관세는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관세는. 내국세만 우리 시험 범위고, 내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한편 국세는 1세목에 1세법이 있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줄글 필요도 없어요. 하나의 세목에는 국세, 하나의 세법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자, 도표 보니까 국세 체계에 그래서 많은 국세 세금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세목에서 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거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개별 소비세, 여러분들이 일정한 이제 어떤 기름 넣거나 여러분들이 휘발유 넣거나 아니면 일정한 전자제품 같은 거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이런 거 내죠. 술 마실 때 주세예요. 어젯밤에 주세 납부하신 분들 계시죠? 예? 여러분들 주세. 예, 여러분들이 술 먹을 때 다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예? 아니 원래 맥주 원가는 얼마 안 되잖아요. 맥주 원가 얼마 안 돼요. 소주 원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그 가격에 뭐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뭐가 다 각종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 주세, 술 마실 때, 뭐 인지세, 뭐 이런 것들, 증권거래세, 교육세 이런 거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몇몇 특징만 알면 되고 자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세금입니다. 어떤간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은 종부세 한 문제, 소득세에서 소득세 6문제,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출제되는 세금은 아니고 독립하게 조세 총론에서 이름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지방세요. 의여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고요. 세목들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지방세, 취득세, 세 문제, 또는 네 문제, 세 문제,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내로 출제되고,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은 세목 이름들을 좀 틈틈이 보게 될 거고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저세 우리가 시험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우리가 막권, 경륜, 경정, 막권 같은 거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전혀 시험 관계 없어요. 담배소비세 전혀 관계 없어요. 담배 소비세 같은 것도 그렇고 말이야. 저 담배값이 작년까지만 해도 2,500원이었다가 제가 피는 담배가 4,500원 올랐죠. 제가 그냥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남들은 막 담배 사재기 할 때 저는 그래. 담배 사재기 안 하고 그냥 한번 담배값이 비싸면 안 피겠지.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피워보려고 했는데 작심 보건소까지 갔어요. 작심 4일째 되는 날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제 주변 사람들이 그냥 피래 담배를 안 피는 것보다 피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피다가 하여튼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시험 관계가 없어요. 주민세 그냥 특징 몇 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동차세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 이런 것 세목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되고요. 자, 02번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물류, 직접세, 간접세라는 게 나오죠.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직접세, 간접세. 이게 어떤 건지 이쪽에서 또 설명을 지우고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와서 보십니다. 여기 쪽 보시면 이쪽을 보세요. 자, 웃다튼 간에 여러분들이요, 웃다튼 간에, 자, 출사표를 던지신 여러분들의 오늘 얼굴들을 뵈니까, 처음 여기 여러분 계신 얼굴들 보니까, 다들 보니까 진지하고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실 것 같고. 하여튼 1월달 되면 이제 여기 자리 꽉 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얄 박스 요 자리. 요 자리는 맨 앞자리는 또, 좀 단점이 좀 있어요. 목이 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지만 저희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리죠. 이 앞자리는. 그래서 저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침이 있잖아요. 침이 입자가 굵은 것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막 머리로 막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얼굴이나 머리로 막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저희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에 좋은 자리긴 한데 제일 좋은 자리는 사실은 이렇게 요쪽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근데 요쪽 제일 좋은 자리들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리 싸움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보세요. 막, 요 자리에 앉으려고 막 일찍 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서로, 누가, 왔더니 다른 사람 앉아있어. 그럼 나 10분 더 빨리 와. 근데 다음에 또 앉으시겠다 싶어. 서로 막 경쟁이 붙는데, 하여튼 그런 경쟁, 선의의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오시는 게 좋아요, 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뒷자리에 계신 분들도 눈이 다 보이긴 보이는데, 강의하면서 저희가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봐야지,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저 수업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표정으로는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 눈을 보면서 모르고 있구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눈을 보면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잘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간에 각종 앞자리에 오시고, 물론 뭐 본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뒷자리에 앉는 게 편하시면은 또 자기 편하신 대로 물론 앉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간접세로 우리가 구분됩니다.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잖아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럴 때 직접세라는 것은 여러분요, 어떤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는 과세 주체고,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 있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직접세라고 합니다. 세금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요. 납세의무자가. 자,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쭉 한번 우리가 배우려게 될 내용을 읊어볼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아까 스토리를 통해서,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취득세는,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자가 취득세를 냅니다. 부담해요.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흔히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특정한 날 어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데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 사람이 재산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 자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해요. 그런데 간접세는 어떤 거냐면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세금 부담을.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주세라든가 뭐 등등 이런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개별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런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서. 이거 시험에서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법령에서 간접세, 직접세로 나눈 게 아니라 학자들이 나눈 거라 그냥 말뜻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친해지려면, 자, 친해지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수강생들 사이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들 사이에서 친해지는 방법, 사람이 친해지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밥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 친해집니다, 사람이. 그죠? 만나서 밥 먹거나. 하품하고 있는 것 같아, 벌써 우리. 자, 그래서 밥 먹거나 술 먹으면 친해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변 요쪽 분단, 저 뒤로 한번 돌아봐봐, 뒤로 돌아보면 거기 뒤에 있죠? 그래서 우리 뒤에 한번 돌아봐봐. 거기 동생들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수업 시간에 괜히 내가 졸다가 지적받고 말이야. 하품하다가. 내가 오늘은 미안하니까 밥을 산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밥을 사요. 그래서, 그 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요, 여러분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자, 부가가치세를, 자, 공급받는 사람 있잖아요. 공급받는 양수인이, 공급받는 사람이, 자, 세금을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자, 세금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런데 세금 부담은 지금 보니까 누가 했냐면 공급받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 백화점에서 뭐 마트에서 아니면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쫙 긁고 매출 전표 보세요. 그 사업자가 공급한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낸 거예요. 부담한 거예요. 세금을 부가세를. 근데 납세무자는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해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간접세다. 자, 그래서 말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보시니까 241페이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의 납세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 전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는데 세목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간접세의 말뜻만 알면 돼요.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알면 되지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연락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주세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아줌마 이슬이 한 병 더 추가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랬을 때 그 술값에 붙어있는 주세 원래 그 사업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돈은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술값에 다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접세입니다. 242페이지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있죠?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걸 말씀드리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조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네. 보통세라는 게 있고요. 보통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딱 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 목적이. 그래서 그냥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가지고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경비 충당해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자, 국세는 걷어가지고 국방외교 치안 뭐 서비스에 다 충당합니다. 소득세 같은 거 걷어가지고. 근데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세목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습니다.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자, 원래 2015년도까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세.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이 돼야 한대요. 되지. 교원의 처우 개선이나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이나 뭐 이런 데 쓰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자, 이 세금은 딱 보니까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걷는 세금인데 이게 2015년까지만 받고요. 2016년 1월 1일 내년부터는 이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 폐지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2016년 우리 10월 달에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삭제가 됐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얘는 이제 딱 보니까 얘도 알겠죠? 농어촌의 뭐 균형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목적세, 국세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남습니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돼요. 정확히 사용 목적을 못 외워도 돼요. 그냥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교육세요. 우리가 흔히 지방교육세도 사람들이 교육세 그러는데 사실은 국가로 들어가는 교육세와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것과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는 법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간접세, 직접세와 달리 이건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세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세 시험에서 다음 중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로 지방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목적세고 부가세인 국세는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목적세 종류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뭐 외우는 방법은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머리 글자를 땁니다. 교농지지인데요. 여러보세요. 교농지지 이렇게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제 목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내가 함께하고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수강생들처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침묵을 지키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반드시요 생각이 안 납니다. 가물가물. 그래서 저 입으로 항상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암기가 되면 다음 단계 그리고 다음 되면 다음 단계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느냐? 교농지지 이렇게 외웁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농지지. 그래서 국세적 목적세 교육세 교농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 목적세 종류를 반드시 외웁니다. 교농지지 이렇게 에브리바디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42페이지 보니까 보통세 의입니다. 국가 지자체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데 줄 긋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등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목적세에 의해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교육사업 등과 특별한 목적에 충당해서 하는 조세인데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목 국세 중 목적세 두 가지요. 교자의 동그라미, 농자의 동그라미, 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하셔야죠. 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 글자를 땁니다. 그리고 보충에 조세 수입의 용도가 자세히 나왔는데 참고로 읽어보는 거지 밑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 종류만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알아두시고요. 243페이지 과세 획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는 나중에 강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0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요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됐네. 자, 그래서 아까는 조금 저기 했었는데 자, 요거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종가세, 종량세 이런 것도 뭐 별건 아니고 말뜻만 알아두시면 되고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